쓸모아.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 3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가장 뼈아픈 곳을 건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오며 일본의 요구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모태기 외무상은 이 발표에 놀랐다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은 한국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일본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순된 행동을 넘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한때 지소미아까지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대화를 요청해와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 일본 측이 시간을 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시간만 끌며 약속했던 수출 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면 WTO 제소와 함께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WTO 제소와 함께 바로 시행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자산이 현금화되려면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고 위협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빼내서 한국이 결국 IMF로 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금융을 빼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는 40억 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갚아야 할 부채는 1,5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기준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는 4,075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2개 나라와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사업부를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과 맺은 통화사업부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캐나다는 2017년 한국과 무기한 통화사업부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사업부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언제든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한미 통화수화표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미국과 엄청난 규모의 통화수화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국내 은행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일본이 제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제소에 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미 명분과 실질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6년째 무역 적자를 볼 정도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입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2%로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것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